예. 질문을 하셔야죠. 거기 질문이 아니, 거기. 그 말씀을 하셔야 제가 대답. 아, 예. 오늘이 2026년 4월 19일 날입니다. 4일분에요. 4일인데 우리 그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난 36년 동안 미주 한국 불교의 중추적인 역할로서 미주 현대 불교를 창간하시고 36년 동안 쭉 출간해 오신 우리 미주 현대 불교 김형건 사장님께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여서 일단 한국으로 출국하셔서 한국에서 더 높은 그 기반 조성과 미주포교의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해서 미래 우리 한국 미주 한국 교포들의 미주 불교 포교에 대한 새로운 그 비전이나 앞으로 더욱더 발전된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저는 1989년 10월부터 미주 현대불교라는 잡지를 이제 처음에는 격월간으로 3번, 그러니까 6개월에 걸쳐서 3번을 낸 다음부터는 월간으로 전환해가지고 이제 2025년 이제 11월, 12월로 합본 종간호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주 현대불교 그 종이 잡지는 우리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종간호를 냈고, 그동안 36년간 종이 잡지를 발행을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인터넷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전자로 이제 무슨 신문이나 잡지를 낸다는 그런 개념이 없던 시기였는데 중간에 이제 인터넷이 나오면서 이제 그 종이 잡지, 종이로 만드는 신문이나 잡지들이 많은 어려움에 이제 봉착하게 됐고 저희도 결국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이제 36년 한국을 이제 종이 잡지는 종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활동의 장을 이제 한국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오는 4월 27일 날 LA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이제 입국하게 됩니다.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이제 주변 사정을 잘 살펴가지고 우선은 활동 거점을 마련을 먼저 하려고 그럽니다. 뭐 매일 출근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가단체나 또 그 어느 사찰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찰을 찾아가지고 활동 거점을 먼저 마련하려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저희 미국에서 발행하던 종이 잡지는 이제 더 이상 종간했으니까 새롭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인터넷으로 이제 활동의 장을 어떻게 하면 인터넷으로 활동할 수 있나 이제 이런 것을 주변 사람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 인터넷 활동을 해서 그 미국과 한국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길을 좀 모색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에 있는 분들, 우리 불교인들 그동안 같이 손잡고 했던 이제 여기 그 국가지에 계시는 우리 송광섭 박사님, 또 우리 여러 LA 지역에 계시는 필자들, 뉴욕의 필자들 이런 분들과 같이 논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국과 한국에서 힘을 합해서 효과적으로 지금 이 시대 상황에 맞는 그런 포교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같이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요. 네. 그냥 제가 예, 말을 해요. 예.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지금 저희 미주 현대불교가 36년간 잡지를 발행하면서 이제 모았던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의 한국불교 시작을 1964년 서경보 스님으로 이렇게 동의로 잡는데, 서경보 스님의 그 64년 미국의 입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까지 2025년 말까지에 관한 미주 한국불교에 관한 그 중요한 기록들과 또 이제 그 기간에 활동했던 많은 스님들, 또 우리 불교 신자들, 이런 분들이 그 60여 년 동안에 그 기간이 흐르는 60여 년 동안에 세웠던 원력과 노력에 대한 기록이 있고 유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기록과 유물들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제 정리해서 잘 보존해가지고 이것을 미국 불교 활성화 시키는데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일은 미국에 있는 우리 불교 신자들과 한국에 있는 우리 불교계가 힘을 합치게 되면 이제 무난히 원활히 먼저. 이거 편집 가능하죠? 예. 우리 미국과 한국의 그 신자들이 같이 손잡고 노력을 하게 되면 이런 이제 한국 불교에 관한 기록관이나 자료실이나 아니면 박물관, 미주 한국 불교 박물관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공간을 마련하게 되면 미국과 한국에서 이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이사진도 구성을 하고 실무진도 구성을 해서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미국 불교의 그동안 해왔던 일을 연구도 하고 또 앞으로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일을 미주 한국불교 박물관 혹은 미주 한국불교 자료실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미주 한국불교의 활성화를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가면 이 일을 이제 한국에 계시는 분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또 그거 해서 미국에 있는 분들한테 알리면서 이 일을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전이요. 예. 우리 지금 미국에 있는 많은 우리 불교 신자들이 우리 미래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합니다. 우리 한국 불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생각하더라도 지금 미주 한국 불교는 현재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좀 어려운 입장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어려운 점을 우리가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중요한 것이, 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는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것을 객관적으로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잘 인식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막연히 우리가 어렵다, 또 뭐 사찰도의 신도가 법회에 많이 안 나온다, 이제 이런 차원을 떠나서 지금 그러한 현재 법회에 나오는 신도수를 중심으로 해서 법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피상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과연 이 지금 현재 앞으로 미래 세대에는 젊은 세대들 40대, 50대, 60대 초반 이런 신도들이 얼마나 법회에 나오고 있고 법회와 그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상황도 잘 파악을 해야겠고,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앞으로 새로운 그 미래 세대를 이끌 활동 주역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그 사람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이제 후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세대에 있어서의 그 주역이 될 사람들을 우리가 여기에 대해 발굴하는 데에서 우리가 많은 그 관심과 그들을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미주 한국불교 미래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인 불교계의 사부 대중들의 그 조직,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이라는 나라는 조금 넓어요. 이게 한데 모여서 힘을 결집시키기에는 좀 공간적으로 너무 넓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조직한다, 뭐 우리가 뭉치한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서 이제 그 1년에 뭐 봄가을이라든가 또 뭐 무슨 특별한 날이라든가 이런 날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첫째 같이 모여야 우리가 유대감도 생기고, 그 유대감 속에서 이제 그 힘도 나온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넓은 미국에서 이렇게 모이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모이기 전까지 이제 이런 그 화상회의라든가 아니면 이 일에 정말로 적극적으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미주를 이렇게 이제 큰 도시 캘리포니아의 그 로스앤젤레스라든가 산호세, 또 저 위쪽으로는 시애틀, 중부는 시카고, 또 남부의 텍사스, 뉴욕이나 뉴저지 이런 도시들을 방문을 하면서 같이 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직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데 이 일이 쉽지만 않고, 이런 일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한데, 깨어있는 우리 불교인들, 이런 분들을 이제 우리가 서로 이제 서로 연결하는 그런 역할이 중요하겠죠. 예. 자세히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장님께서 이제 36년 동안 우리 한국 불교 미국 포의 제일 선에 계셨지 않습니까? 예. 제일 선에 계시면서 그 우리와 비슷한 그 인종 배경, 그 티베트 불교, 중국 불교, 일본 불교, 그리고 태국이나 남방 불교 계통의 그런 그 선임이나 그 불교 활동들이 우리 한국 불교에 비하면은 저희들이 취재한 바에 의하면은 상당히 그 전성기를 누리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그 기세가 꺾였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어느 정도 정상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쇠퇴의 길을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한국 불교는 아직 시작하는 단계에서 발전하는 도중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무엇인지 티베트 불교, 중국 불교, 일본 불교를 예를 들어서 네. 좀 느낀 바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36년 동안에 동서부를 막론하고 미국의 많은 사찰, 한국 사찰뿐만 아니라 타민족 사찰, 예. 예를 들어서 일본 사찰, 중국인 사찰, 티베트 사찰, 또 백인들이 이제 운영하는 사찰, 또 테라바다 불교 사찰, 이런 사찰들을 많이 가서 방문하면서 취재도 하고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많은 사찰들 중에서 분명히 운영이 잘 되고 신도들이 많이 모이는 사찰과 어려움을 겪는 사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불교계와 타민족 불교계의 사찰의 운영상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타민족 사찰들은 잘 되는 사찰들이 대부분이 대중 스님들 숫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대중 스님들 숫자가. 그럼 대체적으로 미국의 우리 한국 불교 사찰들의 숫자가 약 한 100개 정도가 되는데 이 100개 사찰들 중에서 스님들이 4분 이상 이제 상주하는 사부 대중 스님들이 4분 이상 되는 사찰들이 몇 개가 없습니다. 몇 개.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미주 한국 불교의 평균은 이제 가옥형의 그 건물에 법당을 만들고 차 하나에 주지 스님 한 분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현재로서는 그 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평균 사찰 법회의 평균 참석 인원이 25명. 코로나 이후에는 10명에서 15명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영사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북가주에 있는 만불사에 같은 경우 보면 상주 스님이 100명이에요. 100명. 그리고 여기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설혜사 같은 경우에도 상주 스님이 30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택약한 스님 사찰이 미국에 3개가 있는데 그 샌디에고 그리고 뉴욕하고 미시시피 3개가 있는데 이 3군데의 상주 스님들이 100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주 스님들이 많으면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또 무슨 전리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인력으로 대체적으로 해결되고 부족한 인력은 자원봉사자나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고용해가지고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려움 없이 해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한국 사찰들은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면 저는 사찰들을 관찰할 때 첫째 건물 숫자하고 거기 상주 스님 숫자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설혜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 건물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스님들이 30분입니다. 그러면 건물이 많이 봤자 15개, 20개인데 거기 비해 그 건물 숫자보다 스님들 숫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찰 같은 경우에는 건물은 1~2개가 돼요. 근데 거기에 스님들이 한 분이 없으니까 건물 관리도 못하는 잘을 할 수가 없어요. 인력 구조가. 이러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찰하고 타민족 사찰들의 가장 큰 특징은 대중 스님들 숫자가 이렇게 확연히 적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미국에서 예의 없이 미국에서 상주 스님들이 많은 스님들이 상주한 사찰들은 예의 없이 운영이 잘 되고 무슨 행사에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이 지금 현재로서도 앞으로도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상주 스님들이 적은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민주 한국 불교의 미래에 있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이 점에 있어서 사찰 운영이 잘 되냐 잘 못 되냐, 이것도 이 상주 스님 숫자에 저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관찰해 본 바에 의하면 미국에서 잘 되는 사찰, 신도수가 많은 사찰, 행사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사찰은 예의 없이 상주 스님들이 많다는 거, 이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사찰이 운영이 잘 되고 신도수가 많고, 그리고 사찰 활동을 통해서 신앙 활동이 더욱더 발전되면 좋겠죠. 예. 근데 이제 사찰의 법회를 운영하고 불교 활동을 하다 보면은 신자 수가 늘어나면서 신자들 간의 무슨 분쟁이나 예. 혹은 신자와 또 성가 간의 또 어떤 갈등이 생기고, 예. 그렇게 할 때에 다른 그 민족의 사찰, 저기 일본이나 티벳이나 중국들은 그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불교는 모든 것이 그냥 스님이 이제 그 주관을 하고, 신도회와 여러 신자들은 스님을 보좌하는 그런 그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큰 그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예산을 사용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어떤 신자 간 혹은 신자와 스님 간, 그리고 그 사찰 간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는 구조가 그 극히 한국 불교는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다른 민족의 사찰에 비교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에서의 그 우리 사찰들 이런 것은 이제 비영리 종교 법인이지 않습니까? 예. 비영리 단체. 잘 아시다시피 비영리 단체는 이제 그 이사들이 이제 말하자면 결정권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느 주를 막론하고. 그런데 이제 미국 법은 그런데 한국 사찰들은 미국의 법 속에 있으면서도 그냥 이사회가 있기는 있지만 형식적인 경우가 많고, 말씀하신 대로 스님의 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이제 스님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지금까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이래 가지고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에 비해서 이제 미국화에 가장 성공적으로 미국화가 됐다고는 일부 정토 진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비영리 종교 법인이니까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는 주지 스님도 당연히 이사회에 참석을 하지만 이사들 숫자가 10명이다 하면 그 주지 스님도 8분의 1분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네. 8분의 1분이 행사만 합니다. 그 주지 스님이 한 분이 8분의 4를 이렇게 반절을 행사한다거나 전체를 행사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정토 진종 경우에 같은 보면 그냥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스님도 이사회의 한 분이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그냥 미국의 그 법대로 비영리 법대로 운영을 하는데, 그 전에는 정토 진종도 많은 이제 갈등도 있었고 분쟁도 있었고 법정 소송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제도화된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정토 진종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을 잘 참작해서 미국의 법에 맞게 운영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비영리 단체는
이사회를 통해서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이제 방향을 결정하는데 법은 그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됐을 경우에는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정착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 법을 잘 이해를 하고 그 바이로에 따라서 이제 운영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또 한 가지는 신앙 활동과 그 불교 그 수련 교육에 대해서 예. 그 신자들의 교육 문제, 예. 그냥 지금 보면은 그 우리 한국 그 불교의 그 대표적인 그 예인데, 일단 그 신자들에 대해서 불교 대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수련대회를 통해서 불교의 기본 교리나 그리고 성가 예절, 그 사찰 예절 이런 것들이 충분히 숙지되고 난 후에 신자로서의 그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결여되어 있어서 무조건 뭐 제사라든지 뭐 장례라든지 무슨 행사를 통해서 불교에 입문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신자들 교육, 그리고 스님들이 신도들에게 불교의 기본 교리를 갖다 교육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이제 다른 종교보다도 이제 그 불교 사상이라든가 철학적인 것이 이제 많은 사유가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기본 불교 교육이라든가 의례 이런 것이 잘 이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찰에서 신도가 부족하니까 그냥 그런 과정 없이 무조건 이제 그 신도로서 이제 참여하게 되고 신도로서 간주하는 그런 경향이 농후하지요. 이것이 다 교육의 문제인데 그게 또 인력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사찰에서 지금 미국에 있는 한국 사찰 중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기초 교리 강좌를 하는 사찰들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같이 불교 같은 신앙 공동체에서 이제 와서 불교 신앙 활동을 하지만 서로 생각하는 불교가 다 다른 거예요. 불교가 이 사람이 생각하는 불교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 불교가 이제 차이가 많은 거죠. 이런 문제를 교육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 교육에 크게 중요성을 이제 느끼고 교육에 이렇게 힘쓰는 데가 사찰이 많지 않은 것은 참 굉장히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어떻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유튜브를 활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동영상 활용해가지고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을 좀 깊이 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지역마다 이제 이렇게 지역 단위로 하려고 보면 그 참여 숫자가 좀 적으면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다가 흐지부지 중간에 이제 중단되는 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자꾸 그 중요성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사람들한테 이제 공감대를 넓히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문제. 예,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자들이 매일 그 신도 활동이 주일에 그 법회만으로서는 그렇게 충분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 한국에서와 같이 템플 스테이라든지 미국은 굉장히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뭐 좀 세분한다든지 뭐 서부, 중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도들이 그 자기의 잡다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담은 그 2박 3일이나 3박 4일 동안이라도 그 아주 집중해서 수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면 어떨지 한번 여쭤봅니다. 템플스테이가 한국에서는 이제 많은 그 한국에 거주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이렇게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템플스테이라는 것이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에 반해서 동시대에 살고 있는 이제 우리 미주 한국 불교계는 그 점은 이제 한국 불교 본국에 이제 그 한국 불교는 큰 차이가 있죠. 물론 여기서도 템플스테이를 하는 이제 그렇게 템플스테이를 하는 사찰들이 좀 있어요. 예, 뉴욕에도 있고 뭐 시애틀에도 있고 그러는데, 그 하는 분들이 가만히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참여자를 이제 확보하는 것이 큰 어려움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막상 의욕적으로 이제 스님들은 템플스테이를 홍보를 하고 이렇게 시도를 하는데 참여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는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참 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문제는 글쎄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냥 그것을 그런 현상적인 것을 이렇게 보는데, 참여자가 적다는 것은 이제 그 사찰의 그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미국의 그 문화 속에서 아직 그런 것이 좀 잘 정착되지 못하고, 그 템플스테이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그 템플스테이에 참석을 하게 되면 뭐가 좋다, 뭐 가볼만 하다, 이런 그런 어떤 공감대가 또 인식이 잘 확보가 되지 않은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사찰과 또 이 불교 활성화를 이제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같이 손을 잡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제 횟수를 많이 할 거 없고, 첫 번에는 뭐 계절별로 1년에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한 번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횟수를 늘려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장소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장소가. 그런데 우리 지금 미주 한국불교 사찰들은 대체적으로 일반 가옥에다가 법당을 개조해서 만든 그런 사찰들이 단칸방이에요.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사찰들에서 할 때는 분위기도 그렇고 이제 좀 사람들한테 아주 호감 주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러한 이제 산사적인 분위기가 나는 그런 사찰을 좀 잘 선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준비를 좀 이렇게 잘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스님들과 신도들이 노력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뵐 수 있으면 참석자가 많이 참가해가지고 진행이 시종일관 이렇게 무설림 없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국 불교가 미국에서 융성하려면은 네. 그 한국 불교에 참여하는 신자 수가 네. 많아지고, 그리고 성가 조직이 단단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현재 보면은 그 미국으로 입국하는 한국 이민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그렇죠. 기존에 있던 불교의 그 노년층들이 이제 사라져가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도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이 예. 줄었죠.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제 지금 현재 있는 그 불교를 신앙하는 과정에서 2세라든지 3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잘 그 교육을 시키고 설득을 해서 그 즉 말해서 이제 2세들이 젊은 사람들이 아니면 유아들이
사찰로 많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것을 참여하는 그 좋은 방안이 있으면은 좀 생각하는 바가 계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뭐 그 전 지구적으로 모든 종교계가 우리 불교계뿐만 아니라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 종교에 관심 없다는 것은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 보여져요. 이제 우리 한국 불교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 불교 종교계도 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 미국에서 이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베트남 사찰, 틱략간 스님 그 사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일주일 열흘 이렇게 하는 그런 수행 프로그램이 자주 해요. 뭐 매달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거기에 참석자들이 아주 많아요. 뭐 이제 가족 단위로 참석하는 사람들도 많고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평균 500명 정도는 참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우리 모든 가정에 요즘에 보면 가정에 이제 자녀들과의 어떤 그 갈등이 있습니다. 대화, 소통. 그러니까 이제 세대 간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그 문화적인 그 차이에서 오는 것도 있고 세대 간의 차이에서 오는 것도 있어가지고 자녀들과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등도 많은 경우가 많고 거기는 베트남 사찰 같은 경우에는 자신 있게 말을 해요. 어떻게 말을 하냐 하면 무조건 같이 와라. 그 사찰까지 그 자녀들을 문제가 있고 대화가 잘 안 되는 자녀들을 데리고만 오면 그 다음에 문제는 우리가 해결을 해준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가족들이 오면 거기에 이제 스님들이 젊은 스님들도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나와 내 자녀가 대화에가 단절이 되고 문화적인 그 갈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자녀한테는 그 스님이 부모의 입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당신의 부모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이렇게 당신을 대하면서 항상 애정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당신에게는 좀 거부감이 있더라도 부모의 입장에서 잘 이해를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해서 설득을 하고 부모한테는 자식의 입장에서 자식의 문제를 이렇게 보라고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해요. 그 부모를. 그러니까 부모가 직접 자식한테 이제 말하자면 무슨 이렇게 뭘 말로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안 되던 것도 스님이 제3자적인 관점에서 그런 자세에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자녀들이 이렇게 공감을 하게 되고 이게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런 예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모가 스님이 부모를 설득을 해가지고 자식의 입장에서 자식의 관점에서 이렇게 잘 부모한테 말을 하게 되니까 부모도 관점이 달라지고 이렇게 시야가 좀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런 그 수련 기간 중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나 뭐 며칠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그 과정 그 일정 기간 동안에 그 문제가 많이 해소가 돼요. 그래서 그 한 번에 해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한 번에 해소가 안 되면 한 2번, 3번 정도 오게 되면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그 틱략간 스님 계열의 그 절들에서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사찰로 와라. 우리가 다 해결해 준다. 이렇게 자신 있게 하고 실제로 큰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여자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참여자들이 계속 꾸준히 무지하게 많아요.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방사가 부족해가지고 계속 그런 방사를 짓고 또는 텐트를 가져오게 해가지고 텐트 가져온 사람들은 참가비를 조금 할인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찰들 같은 경우는 아주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고 지금 북가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북가주에
만불사 계열도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해서 대화도 이렇게 하고 스님들과 대화도 하고 해서 그런 참여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작년에도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 그 여기 제니킴 그 취재 기자가 직접 그 현장에 가가지고 그 여러 시간에 걸쳐서 그들의 그 법회 모습을 또 보고 그 사람들의 그 프로그램 진행 모습을 잘 이렇게 봐가지고 잘 보도를 해서 그게 다 인터넷에 올라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잘 되고 있는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잘 되고 있는 만불사 계열이라든가 택략한 스님 계열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불교적인 그 관점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가지고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 세대 간의 문제,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갈등 이런 문제를 아주 재미있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타민족 사찰들에서 그렇게 이렇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관심 있게 보고 우리 한국 분위기도 그런 것을 좀 잘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 그 신자들에게 잘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시도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제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저희들이 전망하기로는 이제 지금보다 앞으로의 세상은 인터넷망의 확장과 네. 그 교통망의 그 스피드와 그 광역화로 지금은 이거 미국 포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좀 시간이 지나면은 그 한국에서 불교 활동이나 미국에서 불교 활동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다. 왜냐하면은 그 SNS라든지 여러 그 전자기기의 영향으로 그래서 한국의 그 여러 가지 그 콘텐츠를 바로 미국에서 적용시키는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미국에서의 어떤 성공된 사례를 한국에다가 서로 이제 소개해서 서로 상호 발전하는 그런 방향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한국 불교라는 게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뭐 한국의 승가에서는 조계종 같은 데서는 가나선을 내세우지만 지금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이제 그 템플스테이하고 사찰 음식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찰 음식인데 그게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적인 정서와 이제 미국적인 그 문화 풍토 속에서 과연 잘 될지는 이제 우리가 그것이 한국에서 잘 된다고 그래서 미국에서 잘 된다는 그런 것은 좀 잘 예. 우리가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공간이 이제 말하자면 공간 거리가 좁혀져 가지고 국경이 없어져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냥 한국 프로그램하고 미국 프로그램하고 이제 이렇게 상호 긴밀하게 이렇게 공간적인 그 장애를 뛰어넘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말씀 네. 같은데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한국과 미국의 불교계를 보면 한국 불교계는 오히려 미국 불교계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책도 번역서 같은 거 보면 미국에서 발행된 책들이 이제 주로 번역이 돼서 한국에서 많이 한국말로 번역이 돼가지고 많이 소개가 됐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무슨 명상 세미나니 뭐니 하게 되는 걸 보면 참여해서 발표자 하는 사람들이 미국 불교계에서 활동하는 그 사람들 저명한 사람들이 빠지는 경우가 없어요. 발표자들도 되게 뭐 그 국제 무슨 명상 뭐 어찌고 무슨 행사다 무슨 뭐 하다 할 때 보면 반드시 미국 사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미국 사람이 빠지는 세계사 들어가는 불교 행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미국 불교 영향을 한국에서 많이 받고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 그냥 미국에는 또 이제 그 각국 나라들의 그 다 들어와 있어서 각국 나라 불교가 다 들어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그 계열의 명상 이런 단체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그냥 우후죽순격으로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제 막 한국에서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저게 이제 이렇게 막 혼란이 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 송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한국 불교에 잘 이제 활성화되고 잘 네. 대중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미국을 우리가 미국으로 가지고 와서 미국에 있는 한국 불교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뜻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죠. 근데 이제 그건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앞으로 공간이 좁아지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은, 과연 그 공간이 좁혀진다고 해가지고 그러한 그 한국에서 그게 활성화되고 있는 그것이 곧바로 미국에 이제 빨리 적응이 돼가지고 확산이 될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그 이제 앞으로 한번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저 연구해 나갈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 사부대중이 있는데 그 사부대중이 서로 화합해서 성가의 그 단체를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물론 그 그 신도 측에서도 열심히 신행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성가 집단에서 그 교리를 전파하고 그리고 사부 대중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역량이 더 좀 그 신자들보다는 줄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가의 집단에서 미주 포교를 위해서 많은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사부대중 문제는 결국에는 중요하죠. 그런데 그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냐? 그러면 그것은 승가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예, 들거든요. 예,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 불교를 이끄는 지도자들께서 이 문제를 그 이제 그 소속 그 스님들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특별한 그 당부를 하거나 이런 관점에서, 그러한 관점에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난 36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대불교 발행인으로서 예. 현대불교를 발행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마지막으로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가 활동하던 기간이 사실은 89년부터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불교가 본격적으로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건 60년대부터잖아요. 여기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그래서 불교가 그전에는 아시아 지역에서 머물렀다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미국에 와서 서양 불교가 전개가 됐는데, 그 기간에 저희가 있었고 우리가 살고 있었고 그 기간에 미지 현대불교가 발행이 됐습니다. 저희는 사실 미국 주류 사회의 불교 활동을 잘 몰랐어요.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다음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발행되고 한참 후, 약 한 10년 지나서부터 미국 주류 사회의 불교를 본격적으로 시작에 이제 소개가 됐거든요. 그때부터 미국에 있는 우리 불교 신자들도 그렇고 한국 불교계에서도 대체로 미국 주류 사회의 불교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 미지 현대불교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보람이 있었던 게, 미국의 주류 사회의 불교, 또 미국 사회에서 우리 백인들뿐만 아니라 현지인 백인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 나라들의 불교 활동을 소개하게 된 거에 대해서 저희는 큰 보람을 느끼고, 이런 보도를 이제 본 우리 이 한국 불교계 사람들이 미국까지 와서 불교 신앙을 하냐, 이렇게 타종교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게
이게 미국 속에서 소수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미국 사회에는 미국의 주류 사회에도 불교가 널리 이렇게 받아들여져 있고 타민족인들도 불교 활동을 이 미국에 와서 열심히 광범위하게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나는 소수인들만 믿고 있는 그 불교 신자가 아니라 미국 속에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불교 신자구나 이렇게 이제 느끼게 돼서 불교인들한테 심리적으로 긍지와 자긍심을 갖게 해주는 것을 저는 큰 이제 좀 보람으로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지금은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다 이렇게 그냥 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전 세계가 하나 연결되지만 우리가 나왔을 때는 인터넷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캘리포니아, 뭐 중부, 시카고, 하와이, 뉴욕, 워싱턴 DC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고립 분산적으로 이제 이렇게